자,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주제문입니다. 네, 서로 협력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어떤 지문? 인터액션, 서로 상호 의존해 누구끼리? 국가끼리. 그래야 좋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돼. 그치? 그래야만 뭐를 이룰 수 있다? 진화를 이룰 수 있다. 발전이죠? 근데 포인트 되는 단어가 한 단어 있답니다. 어떤 거의 진화? 뇌의 진화예요. 뇌가 발전한다고. 됐죠? 네. 그래서 주제문을 먼저 보면 결국엔 서로 협력해야만 두뇌가 발달을 하는구나 라는 건데, 이걸 1번부터 지문 보면 동물이랑 자꾸 혼동이 돼서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미 주제문을 봤기 때문에 자, 1번 문장은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많은 동물들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치? 됐죠? 네, 그런데 얘네가 차라리 뭐한다? 포기하는 삶을 산대. 즉 무언가 안 좋다는 거죠. 네거티브 플로우예요. 됐지? 자, 그런데 나디버피 나옵니다. 자, 삶 자체가 뭐가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냐면 자신들의 접근 방식이 결국 끝없는 갈등이기 때문이야. 아, 너무 갈등으로 삶이 점식됐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냥 삶을 포기할래 라는 네거티브 플로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상을 해봐라. 갈매기가 되는데 한평생 싸우기만 해. 누구랑? 다른 갈매기들과 한평생 싸우기만 하다가 삶이 끝나. 그치? 그럼 얼마나 우울하겠니? 됐지?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은 당연히 너무 뭐만 하기 때문에 컴플리트, 즉 파이트만 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주제문을 봤으면 이제 이 지문이 이해가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서로 잘 지내야 돼. 서로 협력해야 돼. 그래야 뇌가 발전해서 삶이 나아지는데, 반대로 따졌을 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런 삶이 좋은 삶, 나쁜 삶? 나쁜 삶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보다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글입니다. 알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주제문의 연결 어구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다행인 건, 그치? 우리에게 다행인 건, 자, 어떤 우연일진 몰라도 우리가 진화가 됐어. 어떻게 진화가 됐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기를. 즉 여기서 굿은 밑에 문장의 뭐의 패러프레이징? 코어퍼레이티브의 패러프레이징이죠. 그치? 우리의 뇌가 서로 협력하게끔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반대로 우리가 협력하지 않은 뇌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항상 뭐로만 된다? 치고받고 싸우다 끝나는 거죠. 그런 삶은 굉장히 트라제디, 즉 비극적인 삶이겠죠. 그나마 다행인 거 우리는 안 그런다고. 됐죠? 네, 그래서 자, 우리의 사회는, 그치? 네, 우리를 더욱더 개별적으로 똑똑하게 만들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그러면 파모어리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태도를 가지기를,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 지식만 증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매너, 태도도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재진수 갑니다. 자, 이거 문제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Our knowledge increase를 의미해. 그치? 근데 아까 분명히 첫 단원에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뭐가? 우리의 사회적인 뇌가. 하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 왜? far more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서로 잘 지내게끔 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smarter가 increased our knowledge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보다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면 오히려 far more important mind and manner 이게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즉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보통 일반적으로 브레인 하면 우리가 뭐만 생각해? 머리 하면 뭐 떠올려? 스마터, 그렇지. 지식만 생각하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의 뇌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게끔 우리가 뇌가 역할을 한다. 즉 인간의 뇌의 역할은 지식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 그렇지. Arrange to others' mind in a manner.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의 뇌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오랫동안 우리는 포식자들을 능가해 왔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지? 왜? 우리끼리 서로 뭐 하니까? 협력을 하니까. 그쵸? 됐죠? 네. 또한 지금은 훨씬 대부분의 뭐를 병원균 같은 거를 우리가 막고 있지. 예전에 누가? 포식자들이 그랬던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리데이터는 뭐를 의미한다? 브레인이 발달이 됐어 안 됐어? 발달이 잘 안 됐겠지. 어떠한 측면에서 발달이 잘 안 된 거야? 서로 돕고 사는 이런 거에서 발달이 잘 안 된 거죠. 그치?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살게끔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갈매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무슨 존재? 더 나은 존재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됐죠? 그래서 역사상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치? 역사상 처음으로, 됐니? 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거의 절반이 되기 전에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 땅에 묻는다는 게 뭔 말이야? 안 죽는다고. 알겠습니까? 다른 종족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죽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뇌가 어떻게 발달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내게끔 협력하게끔 뇌가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인까지 다 도달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끔 진화가 됐다고. 알겠죠? 그래서 자, 진화는 잔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행운이 있어. 어떤 거의 발달로 인해서? 브레인의 발달로 인해서. 근데 브레인이 어떻게 발달이 됐다고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서로 뭐 하게끔? 협력하게끔, 코오퍼레이트 하게끔, 친하게 잘 지내게끔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의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결과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만족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디모크라시는 뭐를 의미해? 뭐가 기준이야?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 잘 지내는 게 기준인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다? 뇌 자체가 협력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는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월등하게 발전이 됐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요거 나중에 할게요. 요거 어려워요. 니네 지금 체력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요건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수업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야. 이거 하겠다고.
이거 다음에 하겠다고. 야, 진도 나가야 돼. 자, 3-3, 3-4 두 개만 더 나갈 거예요. 자, 3-3은 좀 쉬워요, 대신. 네. 주제 갑니다. 1번 주제. 진화는 동물의 왕국에 뭐를 가르쳤다? 노동력을 절약하게끔 가르쳤다. 아, 진화라는 건 노동력을 절약하는 게 포인트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을 절약한다라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해? 내가 어떤 100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나 혼자 하면 100시간이 들지만 너랑 나랑 같이 하면 서로 50시간씩, 너랑 나랑 쟤랑 같이 하면 서로 32.5시간씩. 이해되십니까? 즉 노동력이 줄인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코오퍼레이트 한다라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것들 중에 하나가 민감한 거야. 민감하다라는 건 애가 뭐 까칠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recognize예요. 됐죠? 네. 인지한다라는 거지. 뭐를? 무언가 danger, 위험한 상태를. 됐지? 됐죠? 네. 그래서 자, 가장 경계하고 불안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 산림에서 사는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이 경고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 경고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이런 아이들인데, 그치? 이런 아이들이 서로 뭐한다? 타인에게 트랜스미션, 즉 여기 위험해 라고 뭐를 해준다? 알람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사실 산림지대 사는 애들이 가장 위험해. 왜? 누가 있으니까. 우왕! 사자가 있으니까. 그치? 포식자들이 많잖아. 밀리맨, 정글엔. 그치? 근데 얘네끼리 뭐한다? 서로 협력해서 야 저기에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치다 라고 경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호 의존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데 over the world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됐지? 그래서 예시로 아프리카 사바나에서는 누가 영양이 누구랑 섞여? 지브라, 즉 얼룩말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뭐를 한다? 공유를 한대. 그치? 그러면 얘네가 서로 뭐가 있어? weak, 약점이 있겠지? 이 약점을 누가? 얘네가 help, 보완해주고 그러면 지브라의 약점도 누가? 얘가 서로 보완해준다라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상호 교환이라는 거, 상호 의존이라는 건 서로의 위험에 대비하여 뭐를? 약점을 서로 보완해 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는 강해? 냄새는 잘 맡지만 눈이 나빠. 그러면 얘 혼자 있으면 눈이 나빠가지고 저거 뭐지 잘 안 보여. 그런데 사자야. 으앙 먹히겠다. 그치? 됐죠? 그럴까봐 뭐다? 지브라가 좋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얘가 뭐를 해주는 거야? 야 저기 위험해 빨리 도망쳐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그치? 반대로 얘는 냄새가 약해 그치? 이건 누구의 도움을 받아? A strong sense of smell 즉 영양의 도움을 받는 거죠. 즉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위험성에 관련돼서. 됐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어가면서 살금살금 누구에게 사슴에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금살금 가는 방식으로 했을 때 누구의 눈을 피한다면 새의 눈을 피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는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사슴 모르게 사슴을 잡으려고 살살살살살살 가고 있어. 그렇지? 그럼 사슴은 다이렉트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슴은 비주얼이 약하지. 그렇지? 그래서 사슴이 못 봐. 그러면 내가 사슴을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새들은 위에서 우리가 보이잖아. 이해돼? 그럼 새들이 이제 시그널을 주겠지. 그들의 방식으로 사슴에게. 그럼 사슴이 후다다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시죠? 됐죠? 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나오잖아. 막 사냥하려고 막 아무도 안 보여. 진짜 딱 봐도 막 애가 인지 못하니까 잡을 것 같아.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거든? 근데 애가 어떻게 하고 막 도망가. 그 이제 다른 애니멀들이 뭔가 시그널을 준 거죠. 우리는 모르는 시그널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약간 배경을 드리자면 그거 알아요? 음파가 다른 거 아세요? 즉 예를 들어 동물들이 소리를 못 내잖아. 그러니까 어떤 동물은 소리를 내지만 어떤 동물은 소리를 못 내잖아. 모든 동물은 다 소리를 내. 음파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 동물은 예를 들어 뭐 소가 음매하고 울지? 그러면 우리가 음매라는 소리를 낸다고 인지하지만 어떤 예를 들어 파리는 소리를 안 내잖아. 그러면 저 파리는 소리를 못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음파 기준이 다른 거죠. 그치? 파리도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그 음파를 인지를 못할 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양이가 그렇죠. 그치? 가끔 고양이들이 냥 이렇게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소리를 안 내. 그냥 이러기만 해.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냥 냥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음파가 달라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걔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가 원래는 이건 되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고양이가 원래 막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잘 안 내. 그냥 입만 뻑뻑거려. 그럼 엄청 아픈 거야. 빨리 병원 가야 돼. 알겠죠? 네, 뭐 그런 거. 너희 고양이 몇 년 됐니? 몇 살이야? 6년. 6년이야? 그럼 약간 조심할 때다. 그치? 고양이는 5살 때부터 10살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5살부터 10살까지. 그러니까 10살 지나가면 또 괜찮아. 그리고 1살부터 5살까지는 웬만하면 다 건강한데 5살부터 10살까지가. 우리 집 고양이는 고기는 좀 지났어. 11살이에요. 11살. 11살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2마리 다. 단 한 번도. 너무 고맙죠. 그렇지? 네. 건강검진은 1년마다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제가 더 열심히 버는 거예요. 고양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한 마리당 한 120만 원씩 나와요. 2마리면 240이야. 그래서 쌤이 그때 얘기했잖아. 강아지와 고양이는 다르다니까? 고양이를 나는 미성년자들이 고양이 귀여우니까 고양이 키운다는 거 나는 엄청 반대. 왜냐면 고양이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진짜. 강아지는 그냥 밥만 먹이면 되잖아. 근데 고양이는 모래값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육식동물이어서 사료값 자체가 더블이야. 사료값도 비싸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되게 자주 받아야 되고 아무튼 그리고 뭐 좀 막 손 많이 가. 그러니까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성년자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 그냥 막 고양이 귀여우니까 막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반대합니다. 네, 뭐 물론 뭐 부모님이 키우면 상관이 없는 건데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월화수목금토일 수업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네, 고양이 키우려고, 고양이 먹여 살리려고 월화수목금토일 수업합니다. 방학 때 저 하루에 14시간씩 수업했어요. 정작 그렇게 아침 8시부터 10to10이 뭐야? 14시간씩 수업하고 집에 들어가면 왔냐?
그리고 사진. 네, 약간 그런 게 좀 네. 가족인 거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왔어 아는 척 안 해준다고 엄마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막 서운해 니네 막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왔어 막 이렇게 막 어이구 내 딸 왔어 막 이렇게 안 반겨준다고 막 서운해?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이러지 않잖아, 그렇지? 그렇죠? 뭐 똑같죠 뭐. 네. 자, 그래서 뭐야 고양이 얘기하다 말고 어디까지 했지? 여튼 네 서로 도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7번 글이 요지. 네. 결론이죠? 그치? 즉 사슴은 우리의 냄새를 멀리서도 훨씬 더 잘 맡을 수 있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이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경고음을 보낸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로의 동물의 약점을 보완해준다. 뭐를 보냄으로써?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요렇게 danger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뭐 했기 때문에? cooperate 했기 때문에. 됐지? 됐죠? 네. 즉 우리를 보기 훨씬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보이겠지? 그럼 걸리겠다. 근데 저기서 여기까지 내가 절대 안 보일 것 같은데 쟤는 나를 인지한다고. 왜? 이게 강하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제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겠지라고 슬금슬금 가는데 굉장히 먼데도 이미 걔는 막 도망가. 뭐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알겠지? 됐죠? 그래서 각각 서로 간의 그 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뇌와 나무의 유사성 100% 나옵니다. 이 지문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수특 역사상. 수특 교재를 쓰는 학교는 이 대치라인에서 총 5개 학교입니다. 은광여고, 그 다음에 중대부고, 그 다음에 중동고 2학년이 수특 교재 써요. 수특라이트. 그 다음에 잠실여고, 네, 그 다음에 잠일고 요렇게 쓰는데 어느 학교건 안 나온 적이 없어. 이 유닛 3-4번은 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뭔 말인지 그냥 해석하면 하나도 이해 안 돼. 네. 그냥 해석해볼까? 1번 The idea that 자 우리의 영혼, 정원과 같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는 함양하기 위해서는 고대 시간의 시작을 우리가 현재 과학과 접목해볼 필요가 있다. 뭐야 이게. 그치? 다음은 더 웃겨. 그것은 하나의 비유를 또 다른 비유로 대체하는 거지만 그건 정교한 비유 없이는 비유가 될 수 없다. 뭔 말이야. 그쵸? 더 웃겨. 그 다음에 세포는 우리의 뇌적 네트워크로 발생하지만 그건 나뭇가지의 구조와 원래적으로 같으며 그것은 다시 시각적인 유사성 때문에 우리가 라틴 단어에서 나무라는 단어를 추출을 했다. 이거 얘들아 이거 언어 영역이야. 이거 국어야. 이거 한글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영혼이나 자아를 정원처럼 가볼 수 있다는. 성일쌤 존경해. 그치? 그러니까 쌤이 방금 해석해줬잖아. 그래서 잘 봐. 한글로 하면 뭔 말인지 절대 이해 못해요. 영어로 접근해야 돼. 알겠습니까? 영어로 접근해야 돼. 됐니? 네. 자, 그러면 영어로 접근해 볼게. 1번 주제문입니다. 됐죠? 즉, 자, 정원처럼 우리의 영혼도 뭐가 가능하다? cultivate, 즉 성장이 가능하다. 됐지? 됐죠?
네, 이런 생각은 고대 이런 생각은 현재 어디에도 적용된다? 과학의 뇌도 적용된다. 즉 뇌도 뭐가 될 수 있다? 성장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치? 아 뇌도 뭔가 성장이 가능하구나. 내가 졸라 멍청했는데 똑똑해질 수 있구나.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네. 다음에 2번 과감하게 3번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왜?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은 물론 하나의 비율에 다른 비율로 대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비유 없이 어떤 개소리야. 이거 현혹되지 마. 알겠어요? 현혹되지 마. 2번 3번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뭔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구나. 즉 브레인과 추리는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얘네도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브레인 하면 뇌 하면 나무를 떠올리긴 쉽지 않죠. 그치? 근데 나무가 뭐야? 막 이렇게 서로 막 자라잖아 막. 그치? 근데 뇌라는 거 우리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 뇌가 막 자라진 않잖아. 막 너무 징그럽잖아, 그렇지? 막 뇌가 막 자라면 막 머리 막 너무 고어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뇌가 막 머리 막 뚜룩하고 난 뭐 호러 무비가 아니라 뇌도 성장이 가능하구나. 아시겠죠?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세포 우리의 뇌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세포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모처럼 나무가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비주얼적인 similarity 유사성 때문에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로 해석해 줄게. 아까 말했지? 나무처럼 브레인도 성장할 수 있는데 나무의 모양이 뇌의 세포의 모양과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냥 네임, 이름을 요렇게 딴 것뿐이다. 알겠죠? 됐죠? 네. 근데 잘 들어 이제 여기서 쌤, 아니 근데 나무는 우리가 알고다시피 이런 잘 봐. 이거 문제로 나온다. 나무는 우리가 이런 모양인데 뇌는 꼬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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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이런 거고 화력수 같은데? 뇌는 이런 건데 아니 어떻게 얘네가 모양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나무는 말 그대로 다이렉트 직선이고 뇌는 커브드 라인 곡선인데 잘 봐. 모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되세요? 모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모양이 똑같아서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된다?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되잖아. 알겠니? 뇌도 원래는 멍청했는데 얘가 이제 성장에 따라 뭐 한다는 거야? 스마트해진다는 점에서 그로우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 유사성은 최근에 발견이 됐어. 뭐로 인해서? 수학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발견됐다는 뜻이고 6번 유지. 됐니? 네. 그러므로 자, 이런 유사성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의 뇌와 그리고 나무의 유사성이 발견이 됐구나. 그치? 그러면
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그렇지, 아주 가지치기나 이런 잡초 뽑기가 우리 뇌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가 돼야 돼. 뭐의 활동으로 인해서? 세포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야 올바른 기능을 하지. 이해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림 그려줄게. 이 그림 그려. 자, 요만했던 나무가 요만해지지. 그치?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브레인도 똑같이 스마트하게 성장이 되지? 뇌가 커졌다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커렉트 온전하게 자라려면 뭐를 해야 돼? 케어, 관리가 필요하잖아. 어떤 관리? 가지치기 같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의 관리는 뭐를 필요해? 쌤, 그러면 무슨 뭐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거니까 뭐 뇌를 막 잘라요? 이게 아니라 자꾸 오로티가게 하지 말고 나무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라는 관리가 필요하지. 그래야 나무가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겠죠? 뇌의 입장에서 가지치기는 뭐를 의미해?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고 이런 게 관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자르라는 게 아니라. 됐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리가 되면 뇌도 성장할 수 있다. 누구처럼? 나무처럼. 알겠지? 그게 뇌와 나무의 유사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약간 호러틱한데 이게 아니라. 알겠죠? 됐죠? 그래서 뇌와 나무의 유사성이라는 건 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나무한테는 가지치기 같은 관리가 필요하고 뇌한테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술이나 담배나 그치? 뭐 이런 몸에 안 좋은 거를 뇌에 안 좋은 거를 하지 않는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라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주얼 라인이 아니라.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그치? 그치?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뭐야? 사실 뇌랑 나무랑 원래 비슷한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랑 나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 비유가 뭐다? 뇌랑 나무랑 왜 비슷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뇌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술이나 담배 같은 거 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뇌도 스마트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알겠죠? 진짜